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모아놓고 그 대화를 나눴죠. 거기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대통령 앞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말까지 했을까. 좀 한편으로 그분의 용기가 대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또 절박한 상황인지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굳이 자영업자들을 또 그렇게까지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고 하시면서, 힘든 건 알겠는데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문프 지지자들은 뭐 아주 좋아할 일만 지금 찾았을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청와대로 불렀을까요? 똑같은 얘기 할 거면 굳이 불러서 쇼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건 뭐 자영업자들, 이미 죽은 자영업자들 다시 끄집어 올려서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쇼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자영업자들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고용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임금 문제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확실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 감소의 무조건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자영업 계통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해봤습니다. 항상 그 좌파들 정권이 밉지만 그들에게만 그 죄를 전가하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좀 판단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 통계청에서 가져온 소매 판매액의 변화 관련 자료고요. 사실 이제 17년, 18년 연도별 자료만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액은 17년 대비해서 18년 전체가 증가했어요. 그것도 증가한 액수가 작지도 않습니다. 17년도에 440조 1,100억 원에서 18년도에는 464조 5,163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죠. 거의 증가한 액수가 소비 판매액이 24조 4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작지 않은 액수가 증가를 했고, 이 부분이 그 아직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뉴스 발표로도 나왔던 것이기도 해요. 소매 판매액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용 통계는 어땠을까요? 자, 12월 고용 통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도매 소매업을 좀 보려고 하는데, 17년 대비해서 18년 12월에 보시게 되면은 도소매업은 무려 6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도소매 판매업은 24조 4천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산업계통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사실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노동 집약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그 노동자를 투입해서 물건을 옮기고 운송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유통이 되는 어떤, 그리고 판매를 하는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판매 시스템인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위축되고, 고용은 위축이 되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이거는 소매 판매액의 그 업태별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5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점이 지금 잘못 찍혔네요. 전년 대비해서는 24.4조 원이 증가를 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업태별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크게 성장을 했을까요? 무점포 소매업입니다. 보시게 되면 무점포 소매업이 1년 사이에 9.2조 원의 판매가 증가를 했어요. 전체 산업 규모에서 보셨을 때도 전문 소매점에 비해서 사실 그 규모가 2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판매액을 그동안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승률, 판매 확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업태이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도소매업은 고용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이 판매 약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유통 판매업의 현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어떤 하나를 연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바로 온라인 쇼핑 거래에 관한 거예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금 2018년 연도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금액이 11.1조 원에 달해요. 결국 도소매업의 그 형태는 크게 온라인 쇼핑 확대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 동향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존에 생각했던, 사실 저는 이 온라인 쇼핑업이 상당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한 10여 년 전에도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온라인 쇼핑몰 그 오픈에 관련된 도서들이나 뭐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도 이미 레드오션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고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뭐 이미 기존 업자들로 인해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에요. 10여 년 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매년 5%에서 10% 가까이 아주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이 유통산업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상품군별에서 음식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요. 전통적인 외식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라는 어떤 그 논리를 좌파 쪽에서 반박하는 내용들로 많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음식 업종,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에서의 감소는 최저임금 여파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크게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음식료품 관련해서의 그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온라인 도소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 아마도 상승폭이 계속해서 제한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의 동네 상권 그리고 뭐 질비하게 늘어서 있던 어떤 그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기는 사실 앞으로 미래에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명 쓰던 거 1명 줄이고 뭐 1명 쓰던 알바마저 내보내고 가족이 지금 아마 가게에 달라붙어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그 눈앞에 있는 가게 운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변화되는 그 흐름을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자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변화하는 산업군에 대한 어떤 빠른 이해와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사업자를 지금 따로 냈고요. 지금 제가 제 수익 중에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식당이기도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사업자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트라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명확한 건 그 음식 판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 이런 오프라인에서 있는 그 전통적인 서비스업들은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순식간에 다가올지 앞으로 먼 미래가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의 변화를 좀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큰 변화들이 오기 전에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뭐 문재인 일당이 한 짓거리들은 너무나 얄밉지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대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인의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태나 업종 전환이나 또는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채널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너무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직 대가리가 더 깨져야 되니까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는 살아남은 저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살아남는 생존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